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년, 중년, 노년의 나이대별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변수명을 둘까요? 에이지 타입의 성별의 인컴, 수입에 대한 데이터다 라고 하고요. 데이터점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자, 그룹을 뭘로 짓냐면 에이지 타입에 따른 성별로 그룹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년의 남성 여성, 초년의 남성 여성, 중년의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에지 인덱스는 false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인컴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가지고 그 값으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지 타입의 성별의 인컴 확인을 하면은, 자, 다음처럼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노년의 여성 남성, 중년의 여성 남성, 초년의 여성 남성에서 차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입을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은 누락된 데이터들, 즉 널값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처리가 안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면 데이터점 이지 NA 썸을 한번 확인할게요. 자, 썸을 확인하면, 즉 여기 보면은, 자, 누락된 데이터를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랍 NA로 수입이 없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에 데이터점 드랍 NA의 서브셋은 인컴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보기에는 저희가 잘 한눈에 파악이 안 되니까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바플롯. 자, 바플롯은 데이터는 age 타입의 성별의 인컴 데이터를 가지고 x 값에다가는 age 타입을 두고요. 그 다음에 y 값에다가는 인컴으로 두고, 그 다음에 휴 값으로는 성별 데이터를 두고, 그 다음에 정렬은 보기 좋게 초년, 중년, 노년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초년에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사회적인 현상 중에서 문제가 되는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중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30대 이상이잖아요. 즉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입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자, 왜 노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당연하겠죠. 이 중년에서 차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노년에서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은
실제로 각각의 나이대별로, 즉 20살의 남성 여성, 그 다음에 21살의 남성 여성, 아니면 80세의 남성 여성의 평균 수입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면은 실제로 결혼 적령기부터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이대별 성별의 인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drop NA 서브셋은 인컴, 자, 그룹 바이 성별 에이지로 하고, 그 다음에 에지 언더바 인덱스는 폴스로 설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컴의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대별 성별의 수입 평균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쵸? M과 F.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저희가 이 테이블을 보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죠. 이럴 때는 무조건 시각화를 활용한 EDA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lineplot, 데이터는 age 성별의 인컴 데이터를 가지고 x 값에다가는 age, 그 다음에 y 값에다가는 인컴, 그 다음에 성별로 값을 주고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자, 20대에서 30대까지는 거의 차이가 잘 안 나요. 그쵸? 그렇습니다. 오히려 20대 중반에는 중반까지는 여성이 그냥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쭉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여기 지금 살펴보면은 30대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결혼을 시작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이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구간부터 30대 시작하는 구간부터 격차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즉, 남녀 간의 차이는 30대부터 벌어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랑 영향이 있겠다. 경력 단절과 영향이 있겠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것은 직업별. 도대체 그러면 직업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직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잡코드죠. 자, 잡코드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dtypes를 살펴보면은 플로트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직업 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렌스로 데이터의 잡 코드의 유니크한 값을 한번 보면 되겠죠. 코드의 유니크 살펴보면은 자, 총 한 150개의 직업이 존재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데이터 안에는 150개의 직업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코드에 해당하는 직업이 어떠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2021년 16차 한국복지 패널 조사 설계서에 가구형 베타 1로 되어져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자, 여기 시트 보면요.
업종 코드 2019 신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즉 각각의 업종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직종 코드. 그래서 0111은 자 의회의 의원, 그 다음에 0112번은 기업 고위 임원. 자 이런 형태로 직업 코드가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즉 여기 있는 소분류를 가지고 어떤 직업군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직업의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직업의 이름은 pandas.read excel 콘텐츠의 드라이브에 마이 드라이브에 데이터에 이 데이터요. 자, 이름 바꾸기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xlxx 즉 엑셀 파일로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근데 불러오는데 저희는 특정 시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 네임은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때 끝에다가 자 시트 언더바 네임 문 직종 코드 19년도에 신분류된 직종 코드를 가지고 와서 이 잡 네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실제로 여기 보시면 unnamed 3번 이 컬럼이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직업 컬럼명을 좀 수정할게요. 자 잡 언더바 name.rename 이름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컬럼스는 자 여기 있는 unnamed 3번 자 이 컬럼을 직업이라는 컬럼명으로 바꾸고 이거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nplace는 true, inplace는 true 옵션을 줘가지고 다시 여기 있는 잡 네임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ename 자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rename 자 그럼 실제로 잡 네임에 이렇게 직업 코드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이 소분류하고 직업 컬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 두 가지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잡 언더바 네임은 잡 언더바 네임에서 소분류하고 직업을 가지고 와서 잡 네임을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거를 합치도록 할게요. 합치도록. 자 이제 즉 여기 있는 소분류하고 실제 우리 그 자 데이터를 한번 불러올까요? 자, 이 잡 네임에 자, 이름을 바꿔가지고 실제 이제 이 데이터 컬럼, 데이터의 헤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잡 코드, 이 코드 번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번호하고 똑같이 맞춰가지고 같은 코드에 있는 번호에 해당하는 직업을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컬럼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이 잡 코드하고 이 소분류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즉 잡 네임하고
데이터를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컬럼명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분류를, 여기 있는 소분류를 뭐 잡코드로, 그 다음에 뭐 직업은 잡으로, 전부 다 영문명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잡 네임, 리네임, 자, 다시 이름 바꿀게요. 자, 리네임은 컬럼수는 소분류라고 되어져 있는 컬럼을 데이터 컬럼에 이제 컬럼명이랑 똑같이 잡코드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되어져 있는 컬럼을 똑같이 그냥 영어로 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 place true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잡 네임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 컬럼,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데이터랑 이제 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잡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에다가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 우리 이 데이터에다가 뭐지 합쳐라. 어떤 걸 합치느냐, 잡 네임을 합쳐라. 자, 어떤 방식이냐면 왼쪽에다가, 즉 여기는 이 데이터에다가 합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다가 이거를 합치고, 이거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이 데이터 기준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합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잡코드, 즉 잡코드가 같으면, 즉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잡코드하고 여기 있는 이 코드하고 같으면 이거를 결합을 해라,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잡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각각의 잡 코드별로 잡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각각의 직업별로, 이 잡별로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즉 어떤 직업이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 인컴의 평균을 한번 구해 보는데, 잡 데이터 프레임의 드랍 NA 서브셋은, 자, 드랍을 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거는 먼저 직업이 없는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없는 데이터 둘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 인컴 평균 살펴보면, 그렇죠, 일단은 NAN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지금 자,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EGNA에 썸하면 되겠죠. 자, 널값은 지금 다 빠져 있고, 자, 이제 이 데이터에 그룹 바이 해야 되겠죠. 어떤 거 기준으로, 잡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고, 에지 인덱스는 false 한 다음에 age 평균 인컴이라는 컬럼을 만들고, 인컴의 평균을 구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인컴의 평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은, 다음처럼 각각의 잡별로 인컴의 평균을
인컴의 평균을 평균 인컴이라는 컬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인컴의 평균을 구해서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급여가 103만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303만원, 뭐 이런 식으로 평균 수입을 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상위 10개 직업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탑 10 인컴의 잡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0의 인컴의 잡을 구해 보면은 잡의 인컴의 평균, 그죠? 이 평균에 솔트 밸류스 정렬해서 밸류 값들을 정렬해서 가지고 오고요. 자, 어떤 값을 정렬하느냐? 평균 인컴 값을 정렬해서 평균을 정렬하고, 자, 당연히 어센딩은 가장 많은 것부터 적은 순서대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서 상위 10개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ascending 스펠링이 틀렸네요. is ascending. 자, 역시나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런 직업이 평균 922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진료 전문가, 병원 의사가 되겠죠. 831만 원, 뭐 이런 순서대로 수입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택하면은 좋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직업별로 뭐 직업의 기초는 없겠지만 각각의 직업별로 평균 수입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10개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상위 10개를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의 하위 10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컴 탑 10 아니까 뭐 로우로 할까요? 자, 인컴의 잡의 인컴의 평균에, 자, 이거 똑같이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해서 어센딩을 true로 하면 되겠죠. 자, true로 바꾸어서 보면은 로우 10. 자, 뭐 세탁 관련 기계 조작원은 30만 원. 그 다음에 뭐 청소 및 환경 미화원이 85만 원 평균. 그 다음에 뭐 돌봄 종사자분들이 93만 원. 그 다음에 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분들이 103만 원. 이 순서대로 좀 낮게 이렇게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직업별로 뭔가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직군들이 평균 급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도움을 줘야 됩니다 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직업별로 수입을 시각화 해가지고, 자, 시각화를 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ns.barplot
데이터는 탑 텐에 인컴의 잡을 가지고 와서 X축에다가는 잡을 놓고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평균 인컴을 집어넣고 데이터를 시각화를 한 다음에 자 plt.xtix 자 일단 그냥 자 이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하면 자 이렇게 되죠. 즉 여기 있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xtix라고 한다 그랬어요. 즉 x축에 있는 이 글자들이 겹치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세로로 길게 눕히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간에다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plt.xtix 로테이션, 즉 여기 있는 xtix를 로테이션 해라. 어떤 방향으로? 버티컬로 로테이션을 해라.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의료 진료 전문가, 그 다음에 보험 및 금융관리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시각화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위 소득자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이 데이터 분석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처음부터 자 이런 방식으로 이 한국복지 패널 데이터 분석을 쭉 한번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성별에 따른 월급 차이, 그 다음에 뭐 몇 살에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연령대의 월급이 가장 많은지, 그 다음에 성별 연령대별 급여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즉 앞에서 저희가 배웠던 EDA 방법, 즉 뭐 결측치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본인이 분석할 때 필요한 컬럼, 그쵸? 분석할 때 필요한 컬럼들만 잘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물론 데이터가 이렇게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처럼 깔끔하게 완벽하게 거의 정리가 잘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저희가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두 개의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EDA를 한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실전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석이 없어요. 본인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컬럼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를 파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실력을 늘려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자 이러한 정형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우리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시 데이터 포털 뭐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본인 나름대로 이런 형태로 한국복지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따릉이 데이터 분석처럼 차근차근히 EDA 분석을 여러 번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데이터 분석 또는 뭐 아니면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관련된 뭐 직군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때 엄청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EDA를 하지를 못하면은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인지 틀린 데이터인지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 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수업 여러분들 좀 잘 들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온라인 수업은 자 여기서 자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